하겠습니다. 시각 인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데이터를 먼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자꾸 수업을 시작하면 스팸톡이 오네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수집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발생한 데이터를 변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그대로 코드에 나오니까요. 데이터를 전처리 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는 각종 기법들이 들어가는 거죠. 모델링 기법, 즉 반복론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딥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한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한 결과를 갖고 우리가 이 모델링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러닝 한다라고 해요.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스코어를 매겨야 됩니다. 요즘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뭐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항상 됐죠. 각 모델을 여러 가지를 성능을 나중에 또 비교를 하셔야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최적의 모델 선정하는 겁니다. 스코어를 보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 잊지 마시고요. 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또 받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전처리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 그냥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 아까처럼 은익층 몇 개로 할 건지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딥러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가장 아까 봤던 기본적인 CNN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값 우리가 각각의 아까처럼 엣지 부분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 특성값을 뽑는 게 맥스 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슷해요. 알고리즘들이 다 못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면 설명은 자세하지만 어떻게 돼요? 오버피팅, 과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고유값 정보 그것만 뽑아요. 그걸 맥스 플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NN에서는 그 다음에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실행합니다. 자, 이미지의 인식의 꽃 우리가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익히겠습니다. 가장 조상놀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농담조로 이제 다 영어 친구들한테는 말했는데 뭐냐면 이게 뭐야? 조상돌. 아이돌로 따지면 그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는데 HO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돌. 우리 이제 딥러닝의 조상돌이에요. 자, 그래서 실습까지는 엠니스트라고 손글씨 인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한 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숫자가 5인지 0인지 이게 4인지 진짜 이거 4라고 누가 인식하겠어요? 1, 9, 2. 미국 애들이 항상 이렇게 쓰더라고 일을.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는 컴퓨터에 던지면 컴퓨터는 몰라요. 이제 숫자만 인식하는 애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은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그렇죠? 니스트에서 고등학생하고요, 인구조사국 직원들이 쓴 손글씨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7만 개입니다, 정확하게. 글자 이미지를 7만 개를 학습시켜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는 처음 기본 구조가 0부터 9까지로 있잖아요. 그걸 조합하는 거죠. 앞에 뭐 10은 1하고 9를 더한 게 19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냥 1하고 9 붙이면 19고 2하고 9 숫자를 붙이면 29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컴퓨터는 왜냐면 그게 각각의 특성 정보가 뭐예요? 배열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컴퓨터는 1 또는 0밖에 모르는 아주 극단적인 아닌가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우리가 이름표를 붙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우리가 계속 배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다른 알고리즘하고 성능을,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특히 세종대 친구들은 알고리즘 강의를 주로 듣고 있어서, 알고리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근데, 그런 네트워크로 하는 게,
아마 이번 주에 나가는 다 엑스트라 알고리즘의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각각의 이제 코드를 돌리는 것보다 결국 이 딥러닝 코드를 돌리면 그 네트워크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네트워크가 함수로 모듈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아니야? 그 방법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그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교육장에 오는 거나, 그쵸? 그런 이유가 올 때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저처럼 따릉이를 타고 올 수가 있어요. 그쵸? 빨간 버스 탔다가 따릉이로. 그쵸? 퇴근할 때 무조건 따릉이 타고 있어요. 요즘에 살도 뺄 겸. 왜냐면 엄청 막혀요. 그러니까, 어, 노년역까지 저는 이제 보통 가거든요. 노년역까지는 학동에서 노년역까지 이제 따릉이를 타고 가요. 그죠? 그러면 아주 막히지도 않고 좋습니다. 건강해진 느낌, 장단지가 튼튼해지는 느낌,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와요.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 자, 뭐냐면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어떤 좋은 게 있잖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이걸 알고리즘을 하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했던 알고리즘도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올 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을 특성들을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알고리즘이 많냐?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 방법이 좀 불합리해. 좀 불편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올 때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이 더 낫다고 선택하는 거랑 똑같이 또 어떤 좋은 방법을 개선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알고리즘이 계속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비교해야죠. 여러분들도 성과를 비교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지하철 타고 오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있어요. 0부터 9까지. 근데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비슷하면서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우리가 글씨체계니까 다 틀려요. 그 손글씨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엠니스트 손글씨 데이터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처음에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아주 편하게 데이터를 키라스에 데이터셋에 import mnis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에 사용될 게 x 데이터, y 데이터라고 이제 클래스로 저장되어 있고요. 테스트에 사용할 거 x 테스트, y 클래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한다면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고 나서 모델링 하기 전에 이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뭘 해야 돼요? 데이터 분할을 해야죠. 데이터 분할을 하는 이유는 학습용 데이터와 뭐예요? 우리가 이걸 검증용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구축하고요. 이제 모델링 여기다 들어가야겠네요. 전처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로 들어가야겠네요. 이걸로 이제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걸 뭐라고 해? 검증용. 뭐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도 이 학습된 모델이 잘 구현이 되는가, 성능이 나오는가를 확인하죠. 그래서 학습에 사용될 부분과 테스트에 사용될 부분으로 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엠니스 로드 데이터를 부른 거겠습니다. 이게 내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저는 CSV에서 여러분 로컬에서 뭘 갖고 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상들이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 뭐 사인캐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이 엠니스트, 아이디스, 뭐 타이타닉 이런 거는 항상 학습용으로 가르치는 교재 같은 경우거든요. 뭐 그쵸? 저작공법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항상 씁니다. 그래서 케라스에서도 엠니스트 테스트가 내장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만 개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6만 개를 학습시킬 거고 1만 개는 테스트용으로 이게 잘 모델이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현이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레인의 이제 쉐이프라고 우리가 찍으면 형태를 알 수 있죠. 어떻게 구현되는지. 결국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행과 열로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행렬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트레인의 쉐이프를 찍으면 6만 개입니다. 1만 개입니다. 라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맵플라리와 파이플라를 PLT라고 alias, 즉 별칭으로 PLT라고 부르죠.
PLT 되면 I'm sure 해서 요 컬러 맵입니다. C맵은 그레이색으로, 즉 얘는 흑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로. 그러면 우리가 흑백 사진은 뭐 하면 명도만 있어요. 그렇죠? 밝기만 있다는 거죠, 빛에.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여러분이 이 숫자가 뭐라 보여요? 그렇죠? 뭐라고 보통 보이겠죠? 네. 그래서 요걸 잘 인식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제 코드 설명한 다음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28, 여기 써 있죠? 28 by 28. 이게 픽셀인지 인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8, 28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파이플랏에 들어갈 때는 이제 미국 애들이 인치 쓰잖아요. 어, 그 친구들 중국과 만만치 않아요. 자기들이 월드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국제 표준은 센티미터나 미터를 쓰죠. 국제 표준은. 근데 그게 유럽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인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우리는 리터로 계산하죠. 왜냐면 그게 국제 표준이니까. 미국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갤론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28바이 가로 세로 길이가 28바이 28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치가 아니라 픽셀이었네요. 픽셀로 되어 있네요. 이제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제 이미지니까 즉 784의 픽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겹쳐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점을 계속 찍으면은 면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지금 픽셀마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784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명도, 밝기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이 밝기가 이 검정색과 하얀색 그거에 대해서 밝기가 어떻게 보면 0부터 255까지, 256까지 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0부터 우리가 인덱싱을 하면 0부터 255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흰색 배경은 0입니다. 반드시 아세요. 그러면 검정색은 역으로 뭐겠어요? 제일 진한 건? 자, 하얀색이 256개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흰색이 0이에요. 그러면 제일 검은 거는 등급이 몇일까요? 그렇죠. 칭찬합니다. 라이님. 255죠. 그렇죠? 인덱스가. 그래서 1부터 255까지는 이렇게 매긴 거예요. 보통 흰색 바탕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쓰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화이트는 0이다. 그렇죠? 우리 깔끔하잖아요. 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게 검정색이니까 그건 1부터 255개로 우리가 등급을 매긴 겁니다. 색깔의 이제 강도, 이게 명도겠죠? 밝기로. 그래서 엑스트레인의 어떤 집합에 0 갖고 있는, 얘가 0이라고 아까 지금 찍었을 때 뭐였죠? 본인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6만 개죠. 그 6만 개죠. 6만 개 중에서 우리가 폼을 돌립니다. 이중 폼은 돌아요. 그러면 요게 보시면 이 6만 개에서 하나씩 인덱스 뽑아가지고 계산하고 그 X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가죠. 근데 그 왜 여기에서 인덱스냐? 그거는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0부터 255까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는 이제 라이트 여기 보시면 이건 탭으로 구별하겠다는 뜻이고요. 인덱스로 시스템 아웃 해가지고 인덱스별로 나눠서 그거를 한 줄, 이거 계획입니다. 한 줄 띄워가지고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보면 이게 흰색 바탕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서 찍혀납니다. 0000 그리고 여기는 색깔에 발해서 3 등급이 이제 찍혀나오는 거예요. 등급을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얘가 시스템에 그 안에 X인데 등급을 하나씩 하나에 있는 요 숫자들 요 다 숫자예요. X예요. 이 X들을 인덱스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를 보여줘 숫자로 변환해서 보여줘 찍어줘 그랬더니 라이트 찍어줘 그랬더니 하얀색은 0일 거고 나머지는 색깔 있는 것들은 다 글씨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000 3 18 18 18 126 이렇게 등급으로 이 강도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거야. 이제 이 숫자의 집단으로 이미지를 결국 숫자로 가야 얘가 인식을 하니까 컴퓨터가 학습 셋,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28 by 28까지
가로 세로 있으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이 행과 영을이 있잖아요. 2차원 배열이야. 그러니까 이 784에 결국은 우리가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넘파이로 만들어줘서 1차원 배열로 바꿔줬는데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였죠? 기억나시죠? reshape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상적으로 그냥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실습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제일 그 파이썬 문법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공부할 때 그냥 문법만 보면 진짜 재미없죠. 그리고 예제를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리딩이나 라이팅, 특히 리딩을 딱 가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써 있는지 이제 문법이 어떻게 써 있는지 다시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결국 이런 CS 파일을 자꾸 만져봐야 내가 파이썬에서 배웠던 어떤 문법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걸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엑스트레인 데이터가 있어요. 6만 개죠. 6만 개를 리쉐이프를 해야 돼요. 왜? 28 바이 28짜리 행열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행열로 구성되어 있는 그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면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죠. 즉 1차원으로 쭉 늘리면 이게 0000000 하고 여기는 3, 18 쭉 하고 127, 000 하고 다음 이게 다 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 여기 맞죠? 30, 36, 또로로 0 이렇게 쭉 한 줄로 이걸 한 줄로 그냥 1차원 배열로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리쉐이프를 씁니다. 다시 재형성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784. 이유 알겠죠? 28 바이 2를 784로 다시 늘려가지고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이걸 업데이트 시켜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케일링을 해야죠. 정규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데이터 폭이 클 때 이걸 분산의 정도로 바꿔야 되는데 주어진 값이 0에서 259개 정수로 돼 있어요. 그걸 정수를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인티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면 정규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결국은 이게 항상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255로 나눠줘야 돼요. 255로 나눠줘야지 각각이 전체가 왜냐면 등급이 있으니까 각각에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이 되어 있거든요. 등급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250으로 나눠서 한마디로 우리 아까 봤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0.001, 뭐 0.023,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교화라는 거죠. 그래서 255로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로 나와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뭐로? 이 float를 놔고 실수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바꿔줄 때 쓴 우리가 명령어가 파이썬에서 as 타입이죠.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float로 바꿔서 이거를 찍으면 일단은 얘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지금 우리가 6만 개니까 6만 개가 있는데 그 각각 점수들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있는 숫자라면 1.0, 2면 2.0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정규화를 시켜줘요. 등급에 따라서 2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요걸 그냥 코드를 이제 메서드 체이닝 판다스 공부하셨으면 메서드 체이닝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아까 쓴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점 해가지고 연결해 쓸 수 있죠. 타입을 float로 바꿔주고 그걸 250으로 나눠줘.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업데이트 해줘. 그렇게 테스트 똑같아야 되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U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X테스트도 똑같이 해줘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 숫자의 레이블이 어떤 건지를 불러와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Y 클래스의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레이블 값이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될 거야. 5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딥러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what hot encoding을 써야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정수형을 갖고 있는 현재 상태를 0 또는 1로 나타내는 벡터, 즉 그걸로 값을 수정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쯤에 5였잖아요. 그러면은 숫자 배열의 전체에서 9개 이렇게 쭉 늘려줬으면 자 이게 0, 1, 2, 3, 4, 5 그러면 여기에다 1 하나 찍혔습니다. 만약 6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0, 0, 0, 0, 0, 1
000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찍혀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1과 0밖에 모르니까. 왜냐면 분류 문제라서 그래요. 분류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numpy의 util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to categorical 즉 분류 문제로 바꿔줘 하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o categori는 classify가 즉 어떤 건 딱 분류 클래스로 분류해주는 형식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0부터 9까지 숫자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 10개로. 그래서 numpy의 utils라는 함수를 써서 to categorical 뭘 해줘? to categorical 하면 뭐뭐로 범주와 데이터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y라고 나는 결과값 그 트레인 값을 전체 10개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10개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 트레인에다가 업데이트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변환된 값을 출력하면 이제 워드 인코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5라는 숫자가 배열인데 그건 이제 컴퓨터 배열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0, 0, 0 이 점이 있는 거는 아까 치수를 바꿔줘서 그래요. 0.0 이거예요. 0, 0, 0, 0, 0, 1 왜? 처음에 0부터 시작한 거야. 0, 1, 2, 3, 4, 5 5라는 숫자는 여기에 찍혀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드 인코딩이. 왜? 자연어 처리할 때도 그대로 쓰이니까요. 우리가 이 자연어 처리할 때 원, 핫, 이 말을 어떻게 한글을 인식할까요? 똑같아요. 이 원이라고 하는 거를 인덱스를 어떤 번호라고 y 클래스라고 하면 이 원, 이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0, 1, 2, 3 요거 빈칸 또 칩니다. 3, 1, 0, 1, 2, 3, 4, 5, 6, 7, 7, 1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 전체에서 얘가 찍혀 나온 자리수를 보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워드 인코딩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 이제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14번 할 건데요. 엠리스트 데이터에 클래스에서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 부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utis 즉 어떤 원한 인코드에 어떤 변환을 시켜주는 전처리 기구인 numpy utis를 불러드릴 거예요. 모듈을 그 numpy 이용하고요. 시스템 파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sys라고 하고요. 우리가 tensorflow에 tf를 할 겁니다. 혹시 텐서플로우 안 깔린 분들은 텐서플로우를 까시면 되는데 같이 해볼 거예요. 어차피.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알고리즘 강의 듣는 분들은 항상 그랬죠. 초기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CD 값을 설정해야죠. 일단 0으로 설정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어서 얘는 한 가지 더 해줬어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0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CD 값을 넣어서 얘를 랜덤 함수로 랜더마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 셋 시드라고 이 두 가지는 시드 값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코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텐서플로우 자체가 랜덤 그 시드 값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셋 시드라는 걸 쓰는데 항상 넘파이를 빌려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섞어 가지고 쓰겠다. 이 작업을 왜 해준다고 그랬죠? 시드 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진도 안 나갈래요. 그쵸? 동일한 결과. 그쵸? 왜냐면 랜덤 함수, 무작위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죠? 무작위 함수를 쓰게 되면 계속 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코드가 돌아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무작위로 추출해야지 일반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작위 함수로 무작위로 막 섞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값이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 값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건 내장되어 있으니까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로 갖고 와서 까먹지 마시고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이게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케라스는. 그래서 X 트레인 데이터와 이게 결국 뭐예요? Y 클래스 즉 정답지죠. 트레인 데이터와 정답지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또 텍스트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니까 새로운 데이터와 뭐예요? 검증용 데이터 건축한 거죠. 이게 훈련용, 검증용, 요거의 정답지. 이 두 개를 또 비교해야 되니까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엑스트레인의 쉐이프를 찍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게 뭔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뭐라고 해요? 이게 %d 하면은 정수겠죠. 정수 값이 나오죠. 뭐냐면 학습셋 이미지 수는 몇 개예요? 하고 정수계를 넣으면 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 수 몇 개예요 하면 이 테스트 쉐이프 개수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매플 파이플 아래 PLT를 갖고 오고, 요거는 요 데이터 엑스트레인 데이터 훈련용 학습셋 이미지 수를 컬러 맵으로 컬러 이미지로 그레이 뭐예요? 흑백 사진으로 PLT 쇼 보여줘 라는 뜻이고, 그 코드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이 엑스트레인이 갖고 있는 6만 개의 이미지죠. 그거 중에 하나씩 X 값을 뽑아 가지고 또 그 안에 X 값이 있죠. 내 레이블 되어 있는 그 값을 하나씩 뽑아서, 이 코드가 뭐냐면 요렇게 보여주는 코드예요. 아까 요 코드 5라는 숫자 어떤 값이 나왔으면 그 값을 각각 여기에 다 인덱싱이 돼 있잖아요. 뭐 등급이 하얀색은 0, 나머지 우리가 명도에 따라서 숫자 값이 251부터 255까지의 검정색이 표현이 돼요. 숫자로. 그쵸? 이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서 나와서 보여줘. 그리고 한 칸 띄워가지고 보여줘.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차수예요. 차수를 줄여야겠죠. 차원 축소를 해서 차원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했던 거예요. 리시에프를 위한 차원 축소는 항상 리시에프를 해요. 2차원 배열 있잖아요. 그쵸? 행과 열을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결국은 컴퓨터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1차원 배열로 쭉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리쉐이프를 써서 그 엑스트레인이 형성되어 있는 쉐이프를 갖고 와서, 결국 요거에 우리가 몇 개로 해줄 거냐? 28 곱하기 28. 그쵸? 가로, 세로, 길이로 픽셀 값을 784의 픽셀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 라는 뜻으로 784개로 나눠줘.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훈련용 데이터를. 그 훈련용 데이터를 뭐예요?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요? float, 즉 실수형으로 타입을 변경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걔를 어떻게 해요? 255로 나누죠. 255로 나누면 실수니까, 왜 나눠주기 위해서 정규, 즉 차원 변환 과정을 썼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제가 좀 이따 코딩을 생각했지만 뭘 해준 거예요? 뭘 해준 거예요? 정규화. 그쵸? 정규화, 비교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게끔. 그쵸? 그래서 엑스트레인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똑같은 과정을 이제 메소드 체이닝 기법으로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세 줄 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나타내는 게 메소드 체이닝 기법이죠. 판다스를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엑스테스트에서 리쉐이프를 해서 엑스테이트를 요 코덱크죠. 784개의 1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타입을 플로트 실수형으로 만든 다음에 정규화 0과 1 사이로 놔야 되면 등급이 256인데 0은 빠지고 0은 하얀색이니까 숫자 값을 255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 엑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서 요 Y 클래스의 값, 그게 0부터 9까지겠죠. 그 클래스를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화 한다 그랬는데요. 각가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to category numpy의 utils에 to categorical 함수를 하면, 요 구분을 어떻게 짓겠냐? 클래스를 10개로, 즉 0부터 9까지로 다중 분류해 가지고 그걸 ytrain ytest를 해서 ytrain 값을 한번 출력해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전부 콜랩을 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랩 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학습 데이터가 웹엑스트강이 이거죠? 괜히 버렸네. 그렇죠. 이거 그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엠리스트 데이터 로드 하면 되니까요. 그냥 올릴게요. 업로드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 되시면 1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다 되신 분들은, 업로드 되신 분들은 1번 눌러 주시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몇 분 정도가 들어있죠? 24분 정도 들어있네. 네. 엠리스 데이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냥 코드 설명은 드렸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찢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요 위에다가 하나씩 해볼게요. 저도 이제 이 코드 분석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코드를, 요거를 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씩 돌려볼게요. 자, UTF-8 한글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엠리스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넘파이와 시스템,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혹시 텐서플로우가 없으신 분들은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할 때는 PIP, 여기서는 느낌표 하시고요. PIP 인스톨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바로 깔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 바래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됐으면 여기다 코드 하나 다시 또 내리고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드값 설정합니다. 시드값을 설정해요. 그래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즉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정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남겨놓으면 좋죠. 뭐라고 주석을 남겨놓을까요? 어, 동일한 뭐라고 동일한 결과라고 하면 낫겠지만 무작위로 추출한 동일한 결과보다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돌립니다. 처음에 시드 값은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넘파이를 반드시 빌려와야 돼요. 넘파이의 시드 값 무작위로 텐서플로우에서 얘를 가져와서 넘파이 힘을 빌려서 시드 값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시드잖아요. 시드 값을 여기서 넘파이로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 정확하게 말하면 무작위로 데이터 추출 이겠죠? 시드 값 시드가 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시드 값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팅 이게 set 시드죠. 이 시드 값 맞는 걸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돌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 하나 또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올게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거 꼭 기억하실 코드 어, 제 생각에는 이거 참 좋은 기법이죠. 엠리스트에서 로드 데이터셋에서 이거 뭐야 이게 훈련용 데이터와 학습 검증용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셋 불러오기고 요거를 주석을 다루시려면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 분리 그렇죠?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훈련용으로 사용할 데이터고 거기에 정답지 훈련용에 그 다음에 엑스테이트의 데이터와 그 정답지 이걸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요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정수형으로 나와야겠죠. 그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이미지 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가 돌아서 6만 개고요, 만 개고요 찍혀서 나옵니다. 그쵸? 요 D가 여기에 있는 CFA 값을 찍어주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한 상태에서 코드 다시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매프라립의 PLT를 이거 반드시 파이프로 하십니다. 왜냐면 매프라립이 여러 개를 지원하거든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C나 C++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I'm sure 해서 그 트레인 데이터의 요 정보 6만 개, 그쵸? 요거죠. 요 6만 개가 있는 정보를 우리가 보겠어요. 근데 6만 개 있는 정보 중에서 잘 보세요. 이건 엑스트레인 전체가 6만 개고요. 여기에 인덱스가 0번. 첫 번째. 그래서 이건 뭔 뜻이냐면 첫 번째 훈련용 데이터의 첫 번째 이미지. 그게 인덱스 번호가 뭐예요? 0인 그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CMap은 컬러 맵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컬러 맵으로 표현하는데 컬러는 뭐로 표현하겠다? 여기는 흑백. 그게 이제 회색이잖아, 그레이가. 그러니까 흑백이죠. 흑백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흑백 사진의 특징은 뭐예요? 명도만 있다. 밝기. 그게 이제 0부터 하얀색은 0. 그래서 이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명도는 그레이가 0은 하얀색. 그 다음 1부터 255는 검정색인데 이게 등급이죠. 그렇죠? 전체는 몇 개? 25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PLT 쇼를 합니다. 올려볼까요? 5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자, 확인하셨으면 1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확인되셨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숫자들이 있지? 궁금하잖아요.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X. 그 다음에 그,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 0, 5잖아요. 5의 X고요. 그 다음에 X의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예요? 이 코드 값이 각각의 이게 지금 그거죠. 요 5라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5라는 거를 하나씩 돌리는데 요 각각의 값들이 인덱스가 뭐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코드, 그쵸? 그 인덱스가 뭐로 되어 있는지 그 하나의 X에서 하나씩 인덱스를 가져와서 이제 탭으로 구분하고 이 탭이죠. 이게 탭으로 구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칸 띄워서 보여줘 그랬더니 지금 생긴 게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죠. 5. 보이세요? 나와요? 5. 그래서 이게 각각이 뭐예요? 등급이에요. 왜? 아까 255, 256이잖아요. 그쵸? 어디 갔니? 어, 각각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다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로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이 차원 변화지만 결국 정교화예요. 이게 표현을 이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차원 변환 가정인데 결국 정교화예요. 즉 우리가 그때 정교화를 쓸 때 쓰는 게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냐 설명을 다 지금 쓸게요. 자 훈련용 데이터에 어, 최초 배열이 뭐예요?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인 2차원 배열이에요.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1차원 배열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요거 28 곱하기 28은 784 그쵸?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2784니까 1차원 배열로 바꿔줘요. 1차원 배열로. 그래서 이 배열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소수점이 나오려면 실수로 데이터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 255로 나눌 수 있으니까. 자, 등급을 나누는 거죠. 0을 제외한 256인데 0은 하얀색이니까 검정색을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뭐예요? 0과 1 사이로 0부터 1 사이에 값으로 변환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정교화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255로 나눠줘야죠. 돌리겠습니다. 자, Shift하고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이거를 또 코드를 하나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은 클래스를 확인할 겁니다.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빠졌네요. 트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똑같이 해줘야겠죠.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나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여기다가 딱 그렇죠?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굳이 쓰자면 판다스의 메소드 체인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하겠다. 이게 모두를 점점점 해가지고, 즉 여기까지가 처음에 이렇게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 했죠.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걸 여기 as 타입하고 255 나눈 거 연속으로 얘를 처음에 수행해주고 타입 변경해서 정교화시켜서 엑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줘. 이것도 근데 메소드 체이닝 기법을 사용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도 테스트 데이터, 즉 검증용 데이터, 동일한 과정 수행해서 이거를 출력해봐, 출력해줘. 자,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지금 출력해봤죠? 타입 바꿔서 이렇게 지금 출력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코드로 다시 한번, 이거 더 모르겠네요. 그렇죠? 뭔 숫자인지. 네, 이제 한번 봐야겠어요. 코드 하나 더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 클래스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지? 얘 클래스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이 Y 클래스가 그거죠. 정답지. 트레에 있는 훈련동 데이터의 정답지. 이게 뭘까? 그랬더니 오래요. 그러면 똑같이 코드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코드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Y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는 또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여기,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돌려보니까 얘는 7이었네요. 이게 7자였나? 그죠? 그렇게 안 보이지만 7인가 7인가 봐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아까 봤듯이 5였어요. 요 5라는 숫자. 그쵸?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바이너리화 과정인데요. 결국 잘 보시면, 자 이제 뭐냐면 넘파이 여기 보시면 탭에서 여기라고 이게 이렇게 알려줘요. 넘파이 related utis. 그래서 탭에서 한번 열어보면 그냥 여기서만 설명이 잘 안 돼 있네. 이제 이 to categorical 함수가 중요한데요. 요 to categorical 꼭 기억하세요.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잘 보시면 definition to categorical 어떤 y 값을 집어넣고요. numpy의 클래스는 처음에 디폴트는 none이에요.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고 데이터 타입은 float의 32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돼 있고 바이너리라는 그쵸? 분류를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잘 보시면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를 잠깐 여기다가 해볼게요. 코드 하나 넣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법들을 처음에 잘 모르시면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텐서플로우의 클래스의 유틸 중에서 to 캐리컬, 즉 범주화를 만들어 주는데 0, 1, 2, 3, 4 이걸 뭐 클래스죠. 4개의 등급으로 만들어 줘.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의 컨스턴트, 즉 상수값은 쉐입은 4,4로 만들어서 출력해 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0, 1, 2, 3 그쵸? 이 값들을 가서 클래스는 4개예요. 요 0, 1, 2, 3 그쵸? 그래서 컨스턴트는 4,4 그러면 자 0일 때 이게 지금 원활 인코딩 된 거죠. 1, 0, 1일 때 1 찍혀 나오죠. 4,4짜리에서 이제 4개죠. 시리즈 4개로 쉐입은 4,4예요. 그래서 2, 0, 1, 2 여기 1 원활 인코딩 되는 거죠. 3 여기 1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예, Y 클래스가 정답지라서 그게 맞을 거예요. 지금 계속 보니까 이미지가 처음에 숫자인데 제가 맞아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로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어, 지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트레인 데이터로 X 테스트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Y 클래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음, 효주님이 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해볼까요? X 테스트에 이게 테스트는 당연히 될 것 같긴 한데 시메트리 대문자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처럼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코드가 잘못됐는지 PLT I'm X 테스트 시메트레이스 근데 테스트 데이터도 지금 안 나와가지고 그러거든요. 요거 보니까 지금 내가 왜 X 테스트에 요걸 잘못했나? 원래 테스트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돼요. 타이베로가 나와. 그래서 지금 7 그림 나와요? 근데 왜 난 안 나오지?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뭐 꼬였나?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근데 클래스로 잘못했어요. 나오네요. 짜잔, 나오네요. 갑자기 속상해요. 이거 녹화, 편집 잘해야겠다. 그쵸? 그쵸? 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요 원한 인코딩. 즉, 원한 인코딩 해주는 거예요. 투캐리콜로칼로 범주와 이거는 좀 구별해가지고 제가 해줄게요. 코드 해서 코드로 하면은 여러분 헷갈리니까 텍스트로 해가지고 얘는 지우고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거는 to categorical 즉 범주와 만들어주는 모듈이에요. 어디에? 넘파이에. 넘파이 모듈이에요. 그래서 쓰는 법은 보시고 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찍혀 나와요? 원한 인코딩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봤습니다. CF도 설정해주고요. 그대로 이렇게 모르시면 이렇게 쓱 갖다 대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는 Shift하고 탭키 누르면 덕스트링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요 넘파이의 UTS에 to 캐리코를 가셔서 이 클래스, 저 숫자로 아까 말 잘했는데 정수화로 된 거죠. 실수로 바꿔줬죠, 지금은. 실수를 바꿔줬는 클래스에 트레인하고 테이스트 데이터를 정답지를 대신 10개로 구분하겠다. 이게 구분하는 걸 표시해 주고요. 즉 10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즉 10개의 등급으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트레인 데이터의 첫 번째만 그렇죠? 찍혀 나와요. 그러면 구분해 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0, 0, 0, 0, 1 이게 뭐예요? 5죠. 아까 5였죠? 근데 똑같이 아까 여기 우리 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찍혀서 나올까요? 프린트 뭐 해야 돼요? Y 테스트 결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같이 찍어두면 이해되시죠? 7 예. 감사합니다. 효준님하고 스님.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돼야지 쉴 수 있어요. 네. 한 번 됐고. 오케이. 이제 파일 선택인데요. 그냥 가져오면 되죠. mnis simple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하고요. 자, 또 길한데요. 코드 하나 하셔가지고 아래에 삽입이 되니까 위로 올리고요. 자, 이제 아까쯤에랑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콜백 함수라고 하고 모델의 시퀀스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쌓을 거니까요. 아까 좀 확인하고 출력하는 것만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하나씩 만드는 건데 가장 심플하게 하나만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는 좀 없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16번을 해야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떻게 모델이 어떻게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일단은 어 요것만 딱 먼저 보시면, 다시 반복해 설명하면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케라스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numPy util 봤죠? numPy util을 부르고 왔고요. 왜냐면 워닷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퀀셜을 불러오는 거는 케라스의 모델에서 우리가 하나씩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덴스 레이어를 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콜백스가 뭐냐면 모델을 체크 포인트에서 조기 종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플라립에 파이플라드 PLT, 그쵸? 그림 그릴 거고, 넘파이 이용할 거고, OS 환경 만들 거고, 텐서플로우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코드 하나 더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을 먼저 할게요. CD 값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numpy의 랜덤 seed라고 해서 CD 값을 생성하고요. 즉 우리가 CD 값으로 사용할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그 다음에 set seed 해가지고 CD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코드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바로 이제 mnist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제 mnist 데이터를 우리가 로드 데이터 케라스에 내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고요. 그걸 똑같이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이제 뭐예요? 정교화.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데 정교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하고 엑스테스트는 할 텐데요. 바로 리쉐이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쉐입을 첫 번째 거 이제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784. 그쵸? 이게 뭐예요? 28 by 28짜리 가로 세로 길이를 다시 뭐예요? as type 뭐예요? 실수용으로 바꾼 다음에 255로 나누는 게 정교하죠. 그걸 똑같이 엑스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동일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투캡 범주화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10개. 그래서 숫자로 1010 찍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코드 하나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모델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프레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시퀀셜이라는 게 뭐냐면 사케타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내리면 설명을 드리면, 즉 우리가 여기 은닉 처음에 노드 값이 요거 28 by 28짜리가 들어가요.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1열로 784짜리로 1차원 배열로 1차원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1차원으로 만든 배열이 이제 1열로 세울 거예요. 이게 몇 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구조 설명했죠? 784짜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드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쌓겠다는 거예요. 은닉질. 지금 여기는 심플이니까 하나만 쌓을게요. 자, 하나만 쌓았어요.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 1 하나. 그걸 이제 이렇게 쌓겠다라, 이렇게 겹겹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쌓겠다. 그게 시퀀셜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쌓겠다.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시퀀셜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댄스를 이제 할 건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댄스 레이어로 썼는데, 요 add 함수예요. add. 그래서 하나씩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모델이라는 걸 설정해 주고요. 모델은 내가 순차적인 모델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 다음에 512는 뭐냐면 여기 안에 노드의 개수예요. 결국 뉴런입니다. 이게 몇 개 있다고요? 5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얘가 들어갑니다. 몇 개? 여기 784개잖아요. 이 속성 정보가 각각 풀리 커넥트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죠. 각각 이게 748, 884개예요. 각각의 정보들. 여기 들어갑니다. 512개에다가 쏴줘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뭐를 빼요? 렐루라는 걸 빼는 거죠. 렐루의 특징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이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 0.5를 기준이고 1, 0. 자, 이렇게 반환해서 어떠한 값이 x값이 여기 딱 떨어지면 이거를 1로 반환하고 이쪽에 있으면 0으로 이제 반환하는 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진분류 yes냐 no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보시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일단은 렐루부터 생각할게요. 렐루는 특징이 이거죠. 지금 이거는 y는 x의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레이어를 통과할 때 이게 반응이 베니스 프로블럼을 해결한 거죠. 요 이게 이제 있으면은 그냥 0으로 나오고요. 그 값이 어떤 값이 딱 출력이 되면 그 값 그대로 이게 1이면 1이 출력되고 2면 2가 출력되게끔 만들어준 그냥 그게 이제 렐루죠. 렉터파이드예요. 이 R의 특징이. 그래서 요 보통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얘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얘 각각의 784의 속성 정보가 m리 1부터 784까지죠. 이걸 다 더해요. 선형결합이죠. 예.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고 이 더해진 값이 여기에 한마디로 모든 에너지가 여기 몰려 있는 겁니다. 걔가 이제 다음 걸 쏴줘요. 그때 쏴줄 때 받은 그대로 쏴주는데 뭘로 쏴준다? 요걸 확대하면 렐루로 쏴주겠다 이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요 기법으로 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쵸?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왜 안 지지? 델리트 키. 자, 그래서 요 중요한 게요. 요 코드 중요한데 덴스레를 512를 받아가지고 그쵸? 512에요. 512개. 이 각각의 노드가 512개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 H1에서만 이 784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인풋 디멘션이에요. 이게 다 각각의 변수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원이라고 그랬죠. 차원이에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게 렐로로 빼주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항상. 그렇죠? 이거는 우리 테스트에 제가 이 딥러닝 모두의 딥러닝 뭐 영어 분들도 모두의 딥러닝 우리 딥러닝 머신러닝 끝나면 그 테스트 본다고 그랬죠. 그 테스트 볼 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시험이 되거든요. 저 여기 세종대 친구들 서울사이버대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항상 내요 제가 시험을.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쵸? 반드시 첫 번째 레이어만 이 점체를 받는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애드 함수로 또 하나를 쌓아요. 쌓을 수밖에 없는 게 분류를 해야 되니까. 출력층이에요. 이게 출력층입니다. 여기는. 출력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겠죠. 근데 아웃풋이 몇 개, 10개의 클래스로 나와야죠. 전체가 0부터 숫자가 9까지 있는. 그쵸? 그 구조예요. 그때 10개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10개로. 바로 이거죠. 요거 10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은유층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지울게요. 결국 요 은익층이 쏴서 몇 개로 나눠져요? 이 584개로 들어갔던 이 데이터들이 노드들이 10개로 쏩니다. 이 숫자로는 0부터 9까지 0, 1, 2, 3, 9까지 그건데 여기 다중분류죠. 다중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기엔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각에 나오는 게 정교화돼 있으니까 뭐 숫자가 뭐 0.25, 뭐 0.4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확률로 이거 계산을 변경하면 전체 다 더한 값은 확률이니까 1이에요. 100%니까. 그래서 이제 10개로 나눈 거죠.
거기서 가장 예를 들어서 여기로 딱 쐈는데 얘가 0.6이에요. 그러면 얘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이 세 줄이 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코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코드 구성 기억할.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제 교수의 직을 걸고 이걸 시험에 안 낸다고 그러면 교수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시퀀셜을 쌓겠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순차적으로 쌓겠다. 시퀀셜 하게. 뭐예요? 스펠링이 맞나? 시퀀스. 그렇죠? 레이어 층을 쌓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델을 그래서 그걸 모델로 변수와 객체를 모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이제 지금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모델 프레임이 결국 구조예요. 우리 배웠던 아까 신경망 구조. 결국 신경망 구조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덴스 레이아웃에서 여기 보시면 512개의 노드, 그 노드가 결국은 우리 그 신경망에서는 뇌세포에서는 뉴런이에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어떤 건 뉴런이라고 하고 어떤 건 노드라고 해요. 자, 노드가 더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첫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은닉층, 즉 히든 레이어, 히든 원. 히든 레이어에는 은닉층에는 뭐가 있다? 이 차원을 받는 각각의 변수, 이게 있어요. 결국 인풋 디멘션을 처음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표기가 명시돼 있어요. 이렇게 input dimension 784. 그렇죠? 이 코드 반드시 별표 4만개 알았죠? 그리고 받았으니까 이제 쏴줘야겠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쓰지 않게요. 여기서는 뭘 쓰겠어요? 활성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예요? 활성화 함수. 이거를 지금 얘는 뭘 썼어요? 렐로 사용함.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출력층이에요. 그쵸? 출력층인데 이 앞에 10개가 출력층인데 뭐예요? 10개의 클래스로 구분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리고 이때 활성화 함수는 뭘 써요? 소프트맥스를 쓰겠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떨 때 써요? 다중 분류할 때. 지금 10개 층이잖아요. 여기서는 10개. 왜? 클래스로 구분. 이게 왜 그래요? 0부터 9까지 숫자 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돌려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코드.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건 층만 한마디로 아파트 하면은 뭐예요? 골격 만들잖아요. 그 골격 만든 거고, 이제 우리는 실행해야겠죠. 자, 그때 까먹지 말자고 했어요. 모델을 실행해줘 라는 명령이 컴파일 해줘 라는 뜻을 써요. 그쵸? 서버, 여기 사실은 이게 올리니까 서버에 올리는 거니까 컴파일. 즉, 컴파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뭐예요? 어떤 걸 결합해서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여기 해줬고요. 데이터 쌌으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모아가지고 쏴주겠죠. 어떻게 하면 그때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걸 쓰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걸 해석하시면 자, loss 펑션은 즉 손실 함수는 뭘 쓰겠다? categorical 이거 잘 보세요. cross entropy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쵸?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분류하는 거죠. 캐러고리칼이 범주와 분류해주는 분류 그죠? 예,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국어로 뭐라 해야 돼? 책에 뭐라고 나왔나? 이름이 써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죠? 분류 엔트로피 기법이라고 할게요. 사용하겠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최적화는 아담을 쓰겠다. 그렇죠? 그리고 측정치는 뭘 하겠다? 정확성, accuracy 사용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돌리겠습니다. 돌렸죠? 금방 되죠? 코드 돌릴게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컴파일 요거는 해석을 중심으로 보시고 요건 꼭 코드까지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델 최적화를 하겠는데, 자, 요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이건 뭐냐면 모델을 DI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리눅스랑 비슷한데 여기도 모델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 요시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뭐 어떻게 좀 이따 돌려보시면 일단 돌려볼게요. 모델이라고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그쵸? 모델이라고 생겼죠? 보이시죠? 모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만약 이 OS 환경에 패스에서 모델 디렉토리, 이제 이게 약간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디렉토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윈도우에 쓰는 폴더예요. 예. 그쵸.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쵸. 땡큐. 누가 했죠? 문기님, 칭찬합니다. 문기님은 점심 초대권에 한번 당첨되신 분이시죠? 축하드립니다. 5,000원에서 만원으로, 그죠? 금액이 상승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면 좋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OS의 패스에 모델 디렉토리, 이제 모델이라는 폴더가 아까 없었죠? 없다면, 그거를 make dir, 이게 이제 리눅스 용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OS 환경에 뭐예요? make dir이라는 뜻이요. 디렉토리를 만들어줘. 이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모델 dir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패스를 잡아주는 건데요. 에포크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패스에다가 지금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돌리면 모델 에포크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이름을 모델 다음에 이름을 돌린 다음에 htf5라는 파일 확장자예요. 이걸로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에포크가 소수점 두째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라스 즉 검증용 라스 즉 손실 함수가 시수형이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결국 두째 자리까지 이거는 인티저죠. 정수형으로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고요. 이거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예요. 점 다음에 4가 있잖아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실수형으로 이제 이게 이름이 돼요. 이름인 파일명으로 여기 밑에 생길 겁니다. 계속 돌릴 때마다. 그리고 이 뜻이 뭐냐면 체크 포인트가 모델 체크 포인트인데 확인하겠다는 뜻은요. 파일 패스는 여기 안에 이제 모델 패스가 만들어져요. 모델. 그렇죠? 여기 모델 패스에 지금 모델 패스에 여기 모델 패스가 설정해 줬잖아요. 여기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냐면 밸리데이션 즉 실제 여기서는 검증용 데이터죠. 검증용에 우리가 한마디로 중요한 건 라스 값이 적을수록 좋죠. 왜 그래야지 정답지에 가까우니까 그걸 떨어지는 걸 계속 모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코드는 꼭 영어에 있는 분들은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 슬랙에다가 꼭 저장해서 갖고 계세요. 이거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여러분 모델링 또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요 포인트를 계속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봐봐요. 이게 장기간 걸린다고요. 딥러닝을 심하면은 막 3일 걸려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돌릴 때마다 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은 이걸 만약 서버 AWS나 이런 데 돌리면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 놔야 가지고 나중에 잘된 모델만 불러가지고 우리가 마치 CSV 파일 부르는 것처럼 가져와서 이제 그것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델 벨라스를 여기다 표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버버스는 이 기법은 나중에 이제 발휘해 주겠지만 이걸 이제 나타내 줄 거냐, 출력 결과, 각각의 돌아간 출력 결과를 나타내 줄 거냐 아니냐, 이제 이걸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가장 성능이 다 할 필요 없죠. 모델이 성능이 개선된 그것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출력본을 갖고 있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체크 포인터는. 그리고 이제 조기 종료라는 건데요. early stopping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 validated las가 어느 정도 성능이 안 나와.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라스 값이 줄어져요. 계속 학습을 하면 줄어져야 되는데 줄여지지 않고 어느 한 점에서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만하겠다. 더 이상 학습 안 하겠다.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자원을 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글 콜랩에서는 무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AWS 서버로 딱 넘어가는 순간 바로 돈이라고 했어요. 초당 1원씩 10원인가 1원인가 돈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만 건이 넘어가는 단어가 20만 건, 30만 건 이러면 말씀드렸죠? 20만 건 정도 돌리면 한 5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만 건 아니면 재미로 몇 개 돌리지 한 100만 건 돌리면 금방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엠빵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성능이 안 나오면 이 코드가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성능이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만둬 학습 있죠? 그럼 모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예요. 여러분 돈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비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이션스가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딱 출력 결과가 10번을 딱 참아볼게. 근데 10번을 해도 더 이상 안 돼? 야, 그만둬.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걸 대신 어디서 그만뒀는지 기억해 놔야 되잖아요. early stopping callback에다가 변수에다 저장해 놓아라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뭐 GitHub의 스니펫이나 슬랙에다 저장해 놓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해서 이 파일을 나중에는 이 성능 본 거 갖고 결국은 이게 제일 잘 된 것만 이제 좀 이따 결과 보이겠지만 지금 이게 돌려볼게요. 결과 보겠지만 잘 된 것만 이제 저장이 여기다 될 거란 말이야 모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체크 포인터에서 자 그래서 중요한 코드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코드를 딱 하나 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모델 실행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델 실행까지만 일단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길어? 자 위에 올려볼게요. 자 좀 긴데 잠시만요. 이거 좀 잘라가지고 보여드려야지. 이 콜백 함수니까 여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자 봐요. 그냥 히스토리 하면 그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 이 코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델 fit 해요. 여기서는 fit습니다. 실행할 때 피팅 하고요. fit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xtrain 데이터로 모델 컴파일을 하기 전에 아까 그 모델 전체 이거 컴파일이고요. 모델 실행 환경이고 자, 이건 실행이고 이제 요 모델은 이제 피팅합니다.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이제 피팅하는 거예요. 훈련용 데이터를 xtrain 여기 딱 여기 fit 나오면 훈련용 데이터죠. 훈련용 데이터를 그쵸? xtrain, ytrain을 합니다. 자, 그리고 validation 데이터는 xtest, 즉 이거 검증용 데이터는 xtest하고 ytest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전체 에폭이 뭐였어요? 30번 반복하겠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00개씩 묶음 단위로 20개가 아니죠. 200개로 하겠다. 버버스는 0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야. 콜백 함수. 두 가지를 쓰겠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놨던 체크 포인터하고 얼리 스타핑을 콜백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면
자, 지금 트레인 하고 있어요.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어, 지금 에폭 돌고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 있죠. 밸리데이션 라스가 인프로 됐습니다. 처음에 무한대부터 0.14746으로. 그래서 지금 저장한 거예요. SDF 파일에다가 지금 파일에다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여시면 지금 저장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성능 제일 좋은 거 나중에만 이것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업로드해서 거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런타임 해가지고 처음부터 돌려야 돼요. 지금 이게 실습 예제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실제 데이터 지금 뭐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 기법이 컴퓨터 비전으로 만약 하실 분들은 굉장히 왜냐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량이 커요. LLP 같은 경우 즉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신 용량이 적어요. 왜냐면 이런 숫자 아니면은 문자잖아요. 자연어는. 근데 이미지 파일은 보셨듯이 파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보다는 훨씬 해석하기도 쉽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배웠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지가 있어요. 라벨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벨링이 돼 있는 거, 즉, 저 그림이 갠지, 고양인지,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잘 분류. 지금 우리도 아까 숫자 봤잖아요. 숫자 이미지를 보고 저게 0인지, 1인지, 9인지 그걸 알고 야, 얘가 잘 맞히나? 인공지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건데 자연어는 다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도 많고 복잡해요. 대신 속된 말로 돈은 적게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식 정할 때도 잘 생각하셔요. 왜냐면은 확률값으로 계산하고 대신 데이터는 많을 수 있지만 뭐 고객 댓글이나 이런 거 분류할 때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다르다죠. 이미지 파일은 파일 자체가 커요. 거기 동영상이면 더 커요. 이거를 질문을 한 학생이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로 문제도 말했지만 어떤 걸 주제 정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모르고 그냥 돌려버리면 다 돈이라 이거죠.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US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는 기가가 넘죠. 뭐 테라바이트까지 주는 것도 있는 USB 파일이 있는 거, USB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USB에 여러분이 동영상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용량 보면.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는 우리 그냥 한글 파일 하는 거냐 아니면 음악 몇 개 USB 파일에 얼마나 들어가냐 동영상이 몇 개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그 용량만큼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용 같은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코드를 어,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주는 코드예요. 정말 중요한 코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얘가 어떻게 했어요? 학습을 했는데 계속 여기 0602까지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성능을 라스 값을 지금 라스 값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보시면 라스 값이 쭉 밸리데이션 라스 값을 이제 보시다가 여기 봐요. 더 이상 인프루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나오죠. 이게 10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델 세이브잉은 13. 그렇죠. 아까 여기 실수형 어떻게 했어요? 아, ED라고 했을 텐데 처음 설정이 그쵸? F 그 다음에 0이 이게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 표현해주고 뒤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했어요. 여기는 밸리데이션 아스를 소수점 넷째.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앞에 거는 F폭을 내가 13번 돌렸고 여기 뒤에는 밸리데이션 아스를 이렇게 기록으로 하는 파일명을 만든 거예요. 그걸 파일 확장자는 HDF5라는 거고 그건 어디에 있겠어요? 모델이라는 폴더에 저장돼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 그러면 우린 제일 성능이 좋은 마지막에 602만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10번을 참았는데 더 이상 성능 개선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끝내버린 거예요. 얼리 스타핑, 조기 종료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돌리면 돈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도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정확도를 출력하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오차를 테스트셋, 즉 실제 데이터라고 간주하는 테스트셋의 오차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학습셋의 오차도 보고 그걸 이제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러면 해볼게요. 이제 모델을 실행했으니까 테스트의 정확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출력해 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건 계획 문자라고 하죠. 한 칸 띄워가지고 테스트 accuracy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 줘 달라. 그리고 여기 표현하는 이 퍼센트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모델 evaluate라는 함수를 써서 뭐냐면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의 값들이 여기 모델 이쪽으로 테스트 accuracy로 들어가야겠죠. 정답지니까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너무 높죠? 라스 값은 0.0665 아까 그쵸? 665고 accuracy는 98%예요. 그래서 소초 넷째 자리가 여기 나타냈으니까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요 오차를 같이 표현할게요. 원래는 거꾸로 학습 셋인데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제 히스토리라는 지금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우리가 모델 실행한 결과가. 그래서 이 히스토리에 이 왜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법을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딱 설정해 주면 이게 텐서플로우에 갖고 있는 여기 보시면 콜백 함수의 히스토리 인스턴스에 자동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거에 히스토리 밸리데이션 라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아예 이게 그냥 코드가 정교화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는 게 검증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그냥 라스 값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요 텐서플로우의 파이썬 캐라스의 콜백 함수의 히스토리 인스턴스가 있다고 써 있죠. 그리고 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딕셔너리로 히스토리는 라스 값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밸류제로 라스 값 이게 지금 코드가 이미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 히스토리 안에 보여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밸리데이션 라스라는 코드를 쓰시면 되고 학습셋의 오차는 라스 값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분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편한 변수에 넣는 거예요. 이게 validation 라스의 준말인 v 라스라고 여러분 뭐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라스는 y 라스. 근데 이 코드 잘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요건 그대로 복붙이라고 하죠. 그냥 쓰면 되죠. 왜냐면 뭐 항상 변수 만드는 것도 일인데 이름 정하는 것도 그래서 정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오차 지금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 어, 제가 코드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일단 해보고 한번 찍어볼까요? 궁금하잖아요. 블루다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쉽게 나온 거죠. 밸리즈 라스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변화 과정을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똑같이 그냥 같이 쓸게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숫자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두 개.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생략돼가 제가 뺀 거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해야겠죠. 일단 돌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numPy의 range 함수예요. range 함수를 써서 전체 길이죠. 이 y라스에 갖고 있는 전체 길이, 그렇죠? 요 전체 길이, 전체 개수입니다. 이게 len 함수 하면 길이가 나오니까 그거를 xlen이라고 x축에 그리겠다는 거예요. xlen이라고 놓고 xlen은 x축, y축은 y라스하고 y라스를 두고 했네요. 이거 v라스인데, 그렇죠? 요 v라스하고 밸리데이션 라스죠. 검증용 테스트 데이터의 라스. 요거는 어떤 거예요? 학습셋의 라스 값.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점으로 보여주고 색깔 구분해 줘야겠죠. 컬러는 얘는 레드. 즉 테스트셋. 그쵸? 테스트셋 라스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트레인 셋, 즉 훈련용 셋은 학습셋은 블루로 표시해 달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리드를 주면은 약간 이제 좀 구분 모는 종이에요. 그리드라는 것. 그래서 여기다가 레전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어요? 범례죠.
그거를 upper right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그려준 다음에 x축에는 f폭을 표현하고요. y축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축 이름을 라스 값이라고. 즉 몇 번 반복할 때마다 뭐예요? 전체 라스 값, 즉 손실이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범례는 여기 오른쪽 upper right, 오른쪽 위쪽에 있죠. 그리고 여긴 테스트셋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X셋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학습셋의 오차가 떨어지는 것들은 F폭이 반복될수록, 반복 횟수죠. 요거 될수록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떨어지는데 잘 보시면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XS를 하게 되면 훈련셋은 정말 거의 0에 가깝죠. 왜냐면 이게 결과가 98%의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모델 성능은. 예제니까 이렇지 거의 98% 하려면 그냥 거의 한 달 넘게 고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 나오려면. 그래서 요 학습셋은 정말 거의 0에 가까이 나오는데 거의 0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얼리 스타핑 조기 종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 끝난 걸 보습니다. 20번 넘어가가지고는 학습 끝냈어요. 계속 안 가고. 그리고 고맙게도 이건 진짜 결과가 좋은 건데 테스트에도 이제 오차는 또 항상 그렇죠. 우리가 모델을 구축한 거는 트레인셋이고 이건 실 데이터라고 보니까 실 데이터는 모델이 구축한 것보다 좋게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다시 반등하지 않죠. 우리가 과적합이 일어나면 얘가 반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실제 데이터는 왜? 과적합이 일어나면 내가 만든 모델은 학습을 많이 하니까 결과는 좋아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겠지만 테스트셋은 실제 데이터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일반화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래프로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아 아주 좋은 여러분이 만약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걸 딥러닝을 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끝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논문 써도 되고 연구 발표해야 되고 이게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기업 연계 프로젝트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로 표현해 가지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법들 원리 조기 종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능을 보였고 우리의 성능은 98%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우리의 연구 주제는 성공적이었고요. 이제 그 넥스트 레벨로 이거를 웹이나 앱이나 다른 걸로 실제로 어, 인류가 필요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기술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개발자 분들이 어,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화를 하려고 해요. 그때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으시면 폭망하는 거고 빚쟁이가 되고 그렇죠? 청년 취업자 그 사업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70%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어, 자살률도 5%가 넘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니까. 내가 보면 다 될 것 같거든 사업하면. 나 기술 갖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업화를 해요. 내가 잘하는 걸로. 근데 잘하는 걸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를 알아야죠. 소비자가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제 정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좋죠.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 취업이나 어딘 걸로 가려면 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이걸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최고 베스트죠. 그걸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똑같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결과가 좋은 거.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꼭 고려해야 될 게 고객을 고려해야죠. 이게 과연 사람들이 살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제 그게 맞으면 대박이 되는 거고 항상 그거를 연구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파이널 프로젝트를 이제 보통 학교에서나 우리 센터에서 교육생들이 이제 할 때는 여기에 파이널 프로젝트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어떤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딥러닝을 하는 건 거기까지. 이제 만약 기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그걸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주는 어떤 걸 한다. 그러시면 그때는 고객을 꼭 고려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배원이 이것을 변형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한다면 항상 사업화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